안녕하세요. 하우스토리 20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고요. 제가 촬영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단독주택이 있다고 해서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일단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택은 평지에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경사가 많은 신현동에서 도보 생활이 편리한 단독주택이고요. 계단이 많은 3층, 4층 단독주택이 아니고 2층으로 지어진 주택이라 계단을 이용하시는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주택입니다. 특히 1층에도 거실과 방이 있고 2층도 동일한 면적으로 거실과 방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릴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확인해 보실 단독주택은 버스 정류장이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평지로 이동하시는 도보 2분 거리에 520번, 522-1번, 광주 8번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신현중학교로 이동하는 광주 8번 버스랑 능평동으로 이동하는 522-1번 버스보다 서현역이나 오리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520번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으로 편의점도 하나 있고요. 늦은 저녁 시간에 편의점 이용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현장에서 도보 6분, 450m 거리에 마트 2곳이 있고요. 차량 1분이면 이용 가능한 곳이라 마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들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1.1km 도보 12분, 차량 2분 거리에 문화체육복합센터도 있는데요. 총 사업비 499억으로 건립되는 곳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완공 시기는 2024년 12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30% 정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현동이라는 지역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분당과 가장 가까운 경기도 광주 지역이라는 부분, 그리고 교통체증입니다. 그래서 신현동은 분당과 가깝다는 장점과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교통체증은 출퇴근 시간에 심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은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신현동의 주택을 결정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출퇴근 시간에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서현역 6.4km 16분, 판교역 7.9km 21분으로 이동하실 수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택은 벙커 주차 타입 10억 9천, 지상 주차 타입 10억 5천으로 나눠지는데요. 연면적의 차이는 지하 주차장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벙커 주차 타입 내부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상태라 내부의 모습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제가 내부 구조를 확인해 보니까요. 지상 주차 타입은 2층에 거실과 방이 2개인 구조라면 벙커 주차 타입은 거실 공간을 조금 줄이고 방이 3개가 만들어진 주택이었습니다. 이번 주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1층은 철근 콘크리트, 2층은 목조로 지어진 부분인데요. 아직 짓지 않은 세대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지상 주차 타입은 3천만원, 벙커 주차 타입은 5천만원을 추가해 주시면 1층과 2층 모두 철콘으로 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으로 진입하는 분은 도보를 이용하는 대문이랑 주차장 전용 대문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상 주차장이기는 하지만 자동 대문이 시공돼 있어서 외부로 노출되는 주차장은 아니고요. 그만큼 차량 관리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대문은 차량이나 휴대폰으로 연동이 되는 문은 아니고요. 문을 열 수 있는 리모컨이 따로 있습니다. 지상 주차 타입은 주차를 한 대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1가구 2주차를 선호하는 부분이라 주차 대수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대신 이번 주택은 도로가 10m로 넓은 도로기 때문에 앞세대 주차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한 대 정도 이면 주차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배관이 있었고요. 이번 주택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기반시설도 잘 들어와 있는 주택입니다. 주차장 안쪽으로 외부 전기가 시공돼 있었고요. 현관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외부 수전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이동할 때 위를 보니까 징크로 처마가 어느 정도 나와 있었는데요. 캐노피를 추가 시공하시면 주차를 하시고 눈비 걱정 없이 현관 출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관에 디자인이 너무 이쁜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단열과 소음에도 강한 묵직한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장은 6칸, 4칸 양쪽으로 배치해서 총 10칸으로 신발을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겠고요. 신발장 하단을 띄워서 자주 신는 신발 등을 깔끔하게 밀어두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벤츠 의자를 시공하고 안쪽에 배전판을 깔끔하게 가려주는 흑경으로 만들어진 터치식 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주문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오면 약 28평의 면적으로 거실과 주방 그리고 침실이 있습니다. 일단 방향이 남서향인 주택이라 그런지 1층부터 채광이 상당히 밝고요. 추운 날씨에도 집이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으로 연결되는 1층 중간에 2계단을 내려가는 시공을 했습니다. 계단을 만들면서 공간이 분리된다는 느낌도 있고요. 석재 타일을 활용한 포인트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특히 2계단 내려왔을 때 제가 좋았던 부분은 거실의 층고가 높아지면서 공간이 넓어 보이고 주방과 거실이 함께 보여지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게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거실 위쪽에 삼성 무풍 에어컨을 거실이랑 주방 쪽으로 양방향 설치했고요. 실린팬도 추가로 설치해서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 마감된 벽면이랑 포세린 타일 바닥 색상을 포근함이 느껴지는 색상으로 잘 마감해 주신 것 같고요. 특히 벽 마감을 발페인트 도장 마감으로 손으로 만졌을 때 극세사 같은 따뜻한 질감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 식탁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배치한 식탁을 보니까 6인용 식탁을 배치하셔도 공간의 여유가 충분하게 느껴지는 식탁 자리고요. 아일랜드 조리 공간에 시공된 수납장을 봤을 때 식탁을 가로로 배치하시면 수납장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좋아하실 만한 공간이 주방 옆에 시공되어 있는데요. 바로 상부장, 미드웨이장, 하부장이 포함된 홈바 공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무늬는 아니지만 대리석 느낌의 세라믹 상판을 벽까지 시공해서 밋밋하게 보여질 뻔했던 홈바 공간을 멋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넉넉한 수납까지 가능한 홈바라서 주방에 도움이 많이 되는 공간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번 주방은 동선이나 조리 공간 면적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디귿자 주방의 동선이야 누구나 알고 있는 편리한 동선이겠지만 저는 이번 주방에서 아일랜드 공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거실을 바라보면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좋았고요. 음식을 준비할 때 재료를 손질하기 편한 넓은 공간이라 이 부분도 편리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움직이는 공간의 폭도 넓어서 두 사람이 함께 들어와도 걸리적거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참 마음에 들었던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은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식기세척기, 광파오븐까지 삼성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방 옆으로 아치형 문을 지나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공간을 방해하지 않는 미닫이 문을 만들어서 공간을 분리했고요. 보조주방이란 세탁실을 함께 사용해도 여유가 느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의 창호가 크게 시공되어 있는 만큼 커튼을 자동으로 열 수 있게 자동 커튼을 설치했는데요. 커튼이 열리는 순간 느껴지는 채광과 햇볕이 상당히 밝게 느껴집니다. 창호는 KCC 이중 시스템 창호를 시공했고요. 문을 열고 닫을 때 느껴지는 무게만큼이나 단열과 소음에 강한 창호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거실 앞으로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테라스의 면적이 넓은 편이라 넓은 정원이나 테라스 공간을 찾는 분들도 만족하실 만한 테라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번 테라스는 아직 설치해드리진 않았지만 어닝을 기본으로 설치해드릴 예정입니다. 테라스는 합성 데크로 마감했고요. 방부목 난간을 만들어서 테라스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난간 뒤쪽으로 아담한 텃밭을 만들었고요. 외부 전기랑 야외 조경 등을 켤 수 있는 스위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연결되는 작은 정원이 있고요. 정원은 테라스에서 2계단 내려오는 공간으로 분리했습니다. 정원은 잔디를 깔아드릴 수 있어서 원하시는 마감을 입주하시는 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고요. 정원의 조경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야외 수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테라스의 경우 앞에 보여지는 창고가 있는데요. 팔당에 가까운 경기도 광주는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이라 이렇게 보여지는 건물 대부분이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언덕이 없는 주택이라 전망에 대한 부분은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이런 창고가 보여지는 게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벙커 주차장 쪽으로 고민해 보시는 걸 조심스럽게 추천드려 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택은 1층에 방이 있습니다. 1층에 방이 있는 구조,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주차장부터 방까지 계단이 없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게스트룸 정도로 생각하는 1층 방이 이번 주택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셔도 될 만큼 면적도 적당하고 구성도 알차게 들어간 방입니다. 모던한 침실 분위기에 템바보드랑 등을 시공해서 포인트를 줬고요. 거실과 동일하게 삼성 무풍 에어컨과 난방 조절기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아치형 입구를 통해서 드레스룸이 연결되고요. 드레스룸은 시스템장과 붙박이장을 함께 설치해서 옷과 침구를 함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 안쪽으로 이번 방에서 사용하는 욕실이 숨어 있고요. 욕실의 면적도 드레스룸과 거의 동일한 면적으로 샤워도 가능한 욕실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실내로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둥근 곡선의 라운딩 기둥이 참 멋졌는데요. 거실에서 말씀드린 발페인트 도장 마감으로 질감이나 색상 모두 고급스럽게 느껴졌던 기둥입니다. 1층은 방으로 연결되는 욕실 말고도 계단실 및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화장실이 있고요. 노출 콘크리트 느낌의 발페인트 도장 마감이랑 아담하지만 꽉 채워진 변기와 세면대 공간으로 화장실로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는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주택 영상을 촬영할 때 계단실에서 멈추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이번 주택은 계단을 꼭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포근하게 느껴지는 발페인트 도장 마감에 단면이 거칠게 느껴졌지만 포인트가 되는 와일드한 롱타일을 고급스럽게 시공했고요. 강하일이 난간이랑 원목 디딤판을 시공하고 계단 등으로 포인트를 줘서 주택이 아닌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천장을 비춰주는 포인트 등도 너무 이뻤고요. 2층의 면적도 1층의 면적과 동일하게 약 28평의 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택은 1층에 거실과 주방, 그리고 침실이 있고 2층에도 거실과 보조주방, 그리고 침실 두 곳이 있는 구조인데요. 세대 합가로 함께 살고 싶지만 세대 분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층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공간은 메인 침실입니다. 메인 침실은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즐거웠던 침실인데요. 특히 침대 헤드월이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타일이라고 생각했던 벽면은 대리석 느낌으로 그려진 도장 마감을 하셨고요. 포인트 등과 잘 어울리는 화이트 템바보드도 조화롭게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랑 난방 조절기도 당연히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밝은 채광이 느껴지는 침실입니다. 드레스룸이랑 욕실로 이동하는 공간 옆으로 화장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는 화장대 수납 공간을 액세서리장으로 만든 게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수납장은 화장품 등을 보관하기 편리한 수납장인 건지 사용해보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네요. 드레스룸이 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시스템장만 설치하면 침구 등을 보관하기 어려운데요. 시스템장과 위아래로 나눠진 붙박이장을 함께 설치해서 옷과 침구 등을 보관하기 좋은 드레스룸입니다. 그리고 삼성 에어드레서가 5벌령으로 기본 설치되어 있고요. 최신형 가전이 드레스룸까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침실인 만큼 욕실이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요. 메인 욕실은 욕조랑 샤워 공간을 함께 배치해서 폭도 넓고 공간의 여유도 느껴지는 욕실입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복도 옆으로 1층 현관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옆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이 있어서 편리한 공간인데요. 사이즈도 넓은 편이라 샤워도 가능하고 이번 주택은 욕실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1층의 거실은 모던하고 포근한 거실이었다면 2층의 거실은 아늑한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원목 느낌의 강마루로 햇볕이 비춰지면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실이었고요. 실제로도 상당히 따뜻했던 2층 거실입니다. 한쪽 경사로 떨어지는 높은 층고 덕분에 개방감도 너무 좋았던 거실이고요.
그리고 이번 거실의 또 하나의 장점은 혹시 방이 하나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벽을 시공해서 방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내부 인테리어 마감 중인 벙커 주차 타입의 구조가 거실이 있는 이 공간에 방이 만들어진 구조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공간으로 테이블을 배치해 두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공간은 보조 주방이 설치된 공간이라 지금 배치해 있는 테이블을 치우고 바 테이블을 시공해서 바 의자만 3개 정도 두시면 홈바로 꾸며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인덕션 세면대도 설치된 공간이라 간단한 안주를 준비하시기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공간도 있어서 술이나 안주 등을 보관하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침실 공간입니다. 이번 침실은 따로 드레스룸이 있는 침실은 아니지만 면적이 작다고 느껴지지 않았고요. 붙박이장이랑 책상, 침대를 배치해도 침실로 사용하기 충분한 면적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나 난방 조절기도 설치된 방이고요. 1층과 2층 방 모두 면적이 작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던 침실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10억대 주택이 오픈한다고 해서 방문해 봤고요. 간만에 10억대 초반 단독주택이 신현동에 오픈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방문했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구조나 인테리어가 모두 마음에 들어서 기분 좋게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